법문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어떤 것들이, 네. 어떤 것들이 어, 와닿지 않았어요? 내가 없다라는 거? 거예요. 어, 그게 쉽지 않죠, 그게. 공부를 뭐, 진짜 마음, 결심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해도 이 내가 실체가 아니라는 그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어, 그, 자기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이제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려운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게 다 분별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쉽게 이게 좀 받아들여지는 게 있는데 이 대상에 대한 이게 우리도 불교 이론이나 이런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론적으로도 설명되기도 하고 자기가 공부 과정 중에 체험적으로도 이제 깨달아지고 보이는 게 있는데 왜 이게 존재로 보이느냐? 원래는 이제 불교에서도 이게 오온 화합이다. 이게 오온 화합이다 하고 분별 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게 존재로 보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 공부를 하면 금방 이것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자각이 되는데 왜 어떤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되느냐?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그 잘 보면 우리가 어떤 이게 대상에 대한 집착성이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이게 몸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공부 과정 중에 심해탈, 해해탈 아니면은 이제 몸에서의 해탈, 자아 의식에서의 해탈 이거를 얘기하는데 몸에서의 해탈과 자아 의식에서의 해탈을 얘기하는 거는 몸에서 해탈하면 내 몸에서 해탈하면 내 몸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에서의 해탈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의 해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정체성이죠. 나라는 게 있다라는 어떤 정체성. 그거에서의 해탈이 이루어지면 어떤 것이 있다라는 그런 그 고착성, 생각, 의식의 어떤 고착성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해탈, 해해탈, 내지는 몸에서의 해탈, 자의식에서의 해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런데 왜 내 몸이 있다라고, 저기, 그, 그게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고, 자기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믿고 있느냐? 확실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믿고 있느냐? 이제 이거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존재한다고 믿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뭐 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나라든가 아니면은 뭐 깨달음이라든가 뭐 어떤 어 상황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왜 그런 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그거에 빠져 있냐면 인간이 가장 이게 이제 이렇게 매여 있기가 쉬운 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존재화된 것들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 사실 이것보다는 어떤 뭐가 존재한다는 의식이 더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사실은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게 이런 사물의 존재성, 아니 몸의 존재성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대상에 대한 묶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 말하는 유식학에서 말하는 전오식이라고 얘기하죠. 전오식에 이렇게 어우러짐이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것, 느껴지는 것, 만져지는 것, 냄새 맡아지는 것, 이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감각이죠. 그게 감각적인 그런 어떤 대상을 존재의 근거로 삼는 그런 고착성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분별 의식인데. 이 세상은 대부분의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거예요. 전오식과 육식의 어우러짐이죠. 우리가 뭐 오온이니 아니비설신이 화합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거에 대한 이름 붙임 이거를 뭐라고 해요? 색이라고 그러죠. 색. 그다음에 이름은 뭐냐? 명. 그러니까 명색이 어우러짐이 이제 존재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이제 공부 과정 중에 이렇게 보면은 그 불교에서도 말하는데 그 삼계가 유심이다 이렇게 할 때 삼계라는 거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욕망의 세계는 사실은 마음 공부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벗어나요. 뭔가 추구하고 따로 있다. 뭔가 어떤 물질적인 욕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신적인 욕망이라든가 그런 것에서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 공부를 한다고 보거든요. 일상생활에서도 그것의 무상함을 느끼고 근데 그런 추구에 대해서는 쉽게 벗어나는데 존재에 대한 존재의 고착성에서는 참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가 있다라는 그 느낌에서 벗어나기가. 그래서 불교의 시작은 제가 보기에 불교 열반경에 부처님이 얘기할 때의 중생의 병이 뭐냐면 욕망이 병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있음의 병이다 얘기하거든요. 있음. 그러니까 어떤 추구할 만한 게 무상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안 상태에서 불교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시작 단계에서 어려운 게 뭐가 있다라는 그 병. 있다라는 그 병. 사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에 추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추구하면 이게 그 거친 추구죠. 우리가 세간사에서의 추구죠. 뭐 깨달음에 대한 추구는 사실은 그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뭔가 뭐 금전적인 추구, 뭐 물질적인 추구, 뭐 여러 가지 세간적인 추구의 무상성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제 그게 진실이 뭔가 항상한 게 뭔가 이런 쪽으로 다른 쪽으로의 추구가 시작되는 게 그게 깨달음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깨달음에 대한 추구는 둘째치고 세간적인 추구에 대한 한계는 누구나가 느껴요. 그래서 마음 공부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딱 걸리는 게 이게 존재한다는 그거, 있음, 뭐가 있다라는 그 장벽에서 딱 가로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있음이 부서져야 되거든요. 뭐가 존재한다는 게 부서져야 되는데 그 있음의 대부분의 경우에 뭔가 존재한다는 그 근거는 색이 색. 이렇게 감각적인 의식으로 드러나는 거를 우리가 존재한다는 존재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컵의 존재 아니면 나 자신의 이런 육체의 존재라는 거는 지금 이 순간의 감각적인 경험, 감각적으로 보이고 만져지고 냄새 맡아지고 맛봐지고 느껴지는 이것이 우리가 존재의 근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수라는 거예요. 근데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끼거나 이런 식의 감각적인 거는 이게 존재이기 전에 이런 식의 감각적인 경험이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경험의 결과물이 이거지. 존재 이전에. 그렇지 않나요? 그거 한번 돌아보셨어요? 이게 있으려면 어떻게 감각적인 경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보다 우선하는 거는 감각적인 경험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존재, 뭐가 있다, 내 몸이 있다, 아니면 컵이 있다라는 그게 있으려면 그걸 잘 보셔야 돼. 그냥 우리가 이게 이런 부분에서 왜 보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이해되고 보이면 이 집착에서 떨어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게 안 돼, 잘. 그래서 이 집착의 어떤 결속력, 강렬함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떤 이거는 다 감각의식의 화합이야 라고 의식을 갖게 하려는 목적은 아니고 지금 이게 강렬하게 존재한다는 그 집착심 부수기 위한 그러니까 밑거름이지 이게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결속력을. 말하자면은 건물이 부서지려면 그게 그 건물의 구조물을 받치고 있는 게 쌩쌩하면은 잘 안 부서지죠. 이게 존재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의식의 강력한 구조물에 갇힌 거거든요. 원래 의식은 실체가 없는 건데 마치 그 환상에 우리가 사로잡히듯이.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진짜 뭐가 먼저냐 이거예요. 컵이 먼저냐 아니면 감각적인 그것이 우선한 것이 그것 다음에 존재가 되는 것이냐. 그럼 만약 이런 식의 내가 보이거나 들리지 않으면 지금 당장 이 컵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져지지 않으면. 이런 식의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이름이나 해석만 떨어뜨려 봐도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컵은 상당히 존재감이 약화가 됩니다. 이거 나 몰라.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거에 대해서 보긴 봤어. 근데 그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으면 그건 내 세계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있으려면 수많은 분별의식이 작동되고 분별의식이 작동됨과 동시에 그거에 대한 사로잡힘이 있어야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밀하게 한번 스스로를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공부에 대한 뜻이 있다면. 그러니까 진리, 진실을 보고 싶다면 진짜 내가 기본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것이 과연 그러한가? 의심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덮어놓고 있어. 성장 과정에, 살아가는 과정에, 부모님도 그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다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구조에 갇혀가지고, 이게 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덮어놓고 받아들였죠, 사실은. 그 어르신네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런 식의 경험되는 어떤 결과물일 뿐이지, 이게 존재한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진실이다, 이게 진실이다, 이거예요.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진실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그래서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진짜 있는지는 누가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에 사로잡힌 게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러한지는 본인이 거기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그걸 존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고착성. 사실 의식이라는 게 분별이라는 게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순간순간 드러나는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아주 유연한 유동적인 잡히지 않는 환상과 같은 것인데 우리는 그 일어나는 그 상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묶이고 있는 거예요. 묶이니까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식에 묶이니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승자박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한테서 일어난 의식에 묶이니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묶이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전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묶일 자도 없고 묶는 뭐도 없는 거예요. 의식에 일어나는 지금의 이 경험에 어두우냐 밝으냐 이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공부는 여기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진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밝아져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그럼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존재가 되느냐,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닌데 있음이 되느냐면 이게 거기에 마음을 주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 대상에 마음이 가기 때문인 거예요. 대상에 그게 주의가 가기 때문인 거예요. 대상에 그것에 어두워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마음이 끌려 들어가서 존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 세계에는 그 실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는 뭐예요? 이 방편의 말들은 대부분 분별 세계로 들어가라가 아니에요. 거기서 한번 무심해져 봐. 빠져나와 봐. 멈춰 봐. 사로잡히지 말아 봐. 사로잡히던 버릇. 뭔가 생각만 일어나면 빠져들고 감정만 일어나면 빠져들고 감각적으로 드러나면 빠져들었는데 한번 그게 멈춰져 봐. 그러면 그게 존재가 아니라는 걸 넌 보게 될 거야. 이 말이거든. 그래서 그런 식의 거를 스스로 그러니까 깨달음의 체험 아니면 이 실상에 대한 체험, 자기가 봐야지, 그렇구나라는 걸 알아서 이제 예전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쉬게 하는 거는 스스로 이 실상을 체험하게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르침은 뭐냐면 자꾸 주의를 대상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스스로 이 사실을 보게 하기 위해서. 분별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요. 대부분의 우리가 영성가들이나 그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 보면은요, 자기를 보라 하고, 자기 몸의 움직임을 보라 하고, 자기 마음을 보라 하지, 대상을 봐, 하늘을 봐, 땅을 봐, 누구를 봐, 어떤 일을 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세간의 일은 뭐야? 왜 정신을 못 차리고 그걸 못 보고 있어?
그 일이 일어나는 걸 왜 그 대상이 변화를 못 보고 있어? 이런 식으로의 가르치면 그걸 많이, 그 변화를 많이 알고 그 흐름을 많이 알고 분별을 많이 해야지 세상에서 인정받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왜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무명인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알아지면 오히려 묶이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것들이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지금 뭐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뭐 전쟁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감정이 갇히는 거예요. 그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모르면은 몰라. 그런 내 세계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 실상의 밝은 상태에서 보면 그게 있어도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가지고 모를 때와는 다른 마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별을 하느냐,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의 본성, 그거의 진실에 통했느냐. 그거를 있는 사실로 보면 볼수록, 있는 사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를 구속하는 게 많죠. 왜냐하면 염두에 둬야 될 게 너무 많거든.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하루 잘 생활하는데 자기는 그 고민까지 하면서 사는 거야. 있지도 않은 뭐 전쟁 일어나는 거,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뭐 걱정하고 근심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우리 삶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고민과 걱정 속에서.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유연한, 걸리지 않는, 머물지 않는, 주하지 않는,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거를 알면은 사실은 그게 삶이 다르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그게 뭐 처음부터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이 그런 거라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은 뭐냐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밝아지면 거기에는 묶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걸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실에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그런 분별 의식에 우리는 갇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승자박,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진짜는 그러니까 진짜는 뭐다가 아니에요. 이 모든 가르침의 방편은 이 자꾸 습관적으로 끌려가는, 컵에 끌려가고 하늘에 끌려가고 어떤 대상에 끌려가는 마음을 멈추게 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걸 잡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바라봐라 이 말인 거예요. 분별이 쉬어진 자리에서 봐봐.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진짜는 없어.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잘 느껴지고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뭔가 다 보이는 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 보지 마 그런다고. 보지 마 그러면 실상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를 떠나서 도를 보는 게 아니라 경계에 매여 있는 그 마음에서 풀려난 자리에서 봐 이거예요. 봐라 이거 봐. 제대로 봐. 잘못 보지 말고. 그럼 자꾸 눈 감으면 되겠어요? 뭔가를 끊으면 되겠어요? 그건 제대로 볼 기회를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다 일어나는 거를 제대로 된 자리에서 봐 이거예요. 경계에 사로잡힌 분별심으로 보지 말고 분별이 다 한 자리에서 봐 이거예요. 그러면 분별심에 빠져서 보면은 온갖 것이 다 있고, 분별심이 다 한 끊어진 자리에서 보면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대로 봐라 이 말이에요. 끊지 말라 이거예요. 왜 끊는다는 것 자체가 안 보고 안 하고 안 느끼고 생각 안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진실을 볼 기회를 더 방해하고 있는 거죠. 안 보려고 하면은, 진실을 안 보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긴 보되 기존의 방식대로 보지 말고, 분별심에 사로잡혀서 보지 말고 분별이 쉬어진 자리에서 봐. 그러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보게 되고 저절로 풀려날 길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니까, 그게 감이 오니까. 그 말인 거예요. 그럼 뭐냐, 공부가 그렇게 제대로 보는 공부인데 안 보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눈 감고 있고 생각 끊고 있고 뭐 감정 끊고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볼 기회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지 말라 안 하거든. 근데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봐. 있는 그대로 뭐. 뒤에 이거 중요한 게 봐. 있는 그대로 보다잖아요. 그 공부도 이렇게 견성 그러거든. 볼 견자를 쓰거든. 그러니까 견성은 뭐 성품, 본래 성품을 봐. 본래 진실이 어떠한지를 봐. 보는 거예요. 견성 그러거든. 견성. 그다음 있는 그대로 보는 거거든. 볼 견자를 많이 써요. 볼 관자도 많이 써. 그거는 분별하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분별이 쉬어진 그 마음 자리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공부가 그러면 어떻게 해? 나는 있어. 그럼 뭐냐? 있다라는 거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분별의식에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 마음이 사로잡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 그 규정에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 이 자리에서 봐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본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봐야 되는데 그 자리로 가서 마음이 떨어진다. 그 자리로 마음이 가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오감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거기 자꾸 떨어지니까 문제인 것이지. 의도를 갖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마음 쓰지 않는 이 자리에서 보면은 일체가 다 하나인 진실이 드러나는데 자꾸 마음을 쓰는 거야. 내가 어떻게 보려고 그러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마음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뿐만 아니라 이제 몸뿐만 아니라 의식을 갖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못 보는 거야. 쉬라는 거는 또 쉬어야 돼 하면 또 의도가 들어가겠죠. 그냥 그래서 놓아버려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려봐.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뭘 하려고 하지 마. 제발 좀. 이렇게 얘기해. 자꾸 근데 이게 하지 말아야 될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아봐. 멈춰보고 이거예요. 하고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쉬어봐. 이거다 할 때는 여기에 쉰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쉬어진 자리. 어떻게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쉬어진 자리 있어봐라 이거예요. 그 유명한 그 있잖아요. 빠빠지. 네, 지금도 막 그거 떠올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 깨닫고 싶습니다. 그 유명한 짤이 돌아다니잖아요. 유튜브에. 그곳으로 가고 싶대. 그럼 뭐 타고 갈래? 그러죠. 비행기 타고 갈래? 기차 타고 갈래? 자동차 타고 갈래? 뭐 타고 갈래? 그러면서 뭐라고 해? 움직이지 마! 그런다고. 뭐, 걸어갈래? 움직이지 마! 그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 비행기 타고 가. 너무 빨리 가는 거야. 뭐, 확 가는 거야. 어떤 사람 좀 더디게 가. 뭐, 걸어가는 거야. 어쨌든 간에 움직인 건 똑같아. 움직이지 마!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예요. 나를 깨닫고 싶습니다. 진짜 나를 깨닫고 싶습니다. 그럼 너를 깨달으려고 나를 보고 싶습니다. 그럼 너를 보려고 너 비행기 타고 갈래? 기차 타고 갈래? 자동차 타고 갈래? 걸어갈래? 너는 너잖아. 너는 거기에 있잖아. 그게 뭐예요? 비유적으로 얘기해. 순식간에 마음이 의도를 갖고 확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멈춰봐. 갈 데가 없어. 넌데 어떻게 어디 가서 볼 거야. 거기 그대로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들리고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드러나죠. 안 보려고 해도 잘 드러나죠. 그렇죠?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잘 일어나죠. 안 느끼려고 해도 잘 느껴지죠. 거기 있잖아요. 거기 그 자리. 이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가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거기가 있어요. 그렇죠? 대상이 아니고 자기한테 다 갖춰져 있다는 그거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갖춰져 있다는 거는 뭐냐? 갖춰져 있으니까 뭐 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갖춰져 있는데 그 사실을 내가 확인해야 되는데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드러나죠.
잘 드러나죠. 잘 그를 비춘다라고 하거든요. 잘 비추고 있죠. 잘 비추고 있죠. 잘 저절로 비추고 있죠. 저절로 비추고 있어요. 저절로 비추고 있어요. 저절로 비추고 있어요. 소리도 비추고 있어요. 사물 이것도 비추고 있고 잘 비추고 있어요. 춥고 더운 것도 잘 비추고 있어요. 바람의 움직임도 잘 비추고 있어요. 그렇죠? 저절로 그 다음에 생각도 잘 비추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서 일어나서 소리, 그 다음에 형태, 색깔, 의식이 일어나는 거. 여기서 의식이 일어나는 거. 의식이 거기서 먼저라. 거기서 생각이 일어나고 감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난 그 결과를 우리는 컵이 존재한다라고 마음이 와버렸죠. 올 필요가 없는데 그냥 거기서 저절로 비추고 있죠. 그럼 거기서 저절로 비추면 컵이나 나나 탁자나 뭔 차이가 있어? 똑같죠. 원래 이게 한 판이거든.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각각의 대상에 빠져서 이게 따로 있고 내게 따로 있고 이게 분리시키고 있는 거야. 생각이. 이 경험 원래 이거랑 나랑 분리되어 있지 않죠. 통으로 드러나죠. 근데 하나의 경험이거든. 근데 우리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이거는 컵, 이거는 누구. 저절로 이게 다 통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죠? 한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생각이 끼어들어서 이걸 테두리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랑 저랑 분리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감정 드러나는 거를? 오직 의식만, 이게 생각만 분리시키고 있는 거야. 이름 붙이면서. 이름 붙이면서 이건 컵, 이건 누구, 이건 쭈삐, 이렇게. 근데 지금 나와 쭈삐와 컵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이 드러나는 경험은 똑같거든요. 나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또 똑같죠. 하나죠, 하나. 이 자리에서 경험하면 하나이다.